MBTI와 MG에 관한 고찰. MBT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전철을 타거나 카페에 가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여전히 MBT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또 국내에 들어온 지도 30년 이상 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토록 젊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첫 번째, 나와 너.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나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일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오로지 나에 대한 탐구만으로는 이 유행이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MBTI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이렇게 나라는 개인에 대한 관찰 욕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즉 타인에 대한 탐구 욕구, 다시 말해서 관계에 집중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MBTI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자기 유형 말고 다른 사람 유형의 특징도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또 재미를 느끼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재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질감을 얻기도 해요. 일종의 위안도 얻을 수 있죠. 아, 나 혼자만 별나고 이상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요. 그건 예전에 인프피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유형을 통해서 나랑은 꽤나 다른 상대방의 세계도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MBTI를 관계에 대한 지침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유형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색안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집단적인 베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빠르고 쿨하게. MBTI는 정말 빠르고 쿨해요. 단 4개의 알파벳만으로 어떤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록 그게 나의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나라는 사람의 특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에 유형 하나만으로 마치 명함처럼 딱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보에 접근하는 건 역시 빨리빨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짧고 간결하게 핵심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이 OTT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넘겨서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또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를 단 5분 안에 정리한 영상,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끌고 이 영상 역시 제가 말하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셔서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요즘 애들은 끈기 있게 책 한 권도 다 못 읽어. 인내심이 없어. 이렇게라고만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탐독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에요. 너무나 짧게 요약된 글은 깊이가 있기 어렵고요. 전문성 없이 작성된 글은 정확도나 신뢰성에 있어서 보장이 어렵죠. 우리는 사고와 사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정보를 빠르고 간결하게 습득하길 원하는 우리 청년 세대의 경향을 그저 인내심이 부족하고 사고 능력이 퇴화됐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혹은 제 이후의 세대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세계를 접해왔고요.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정보의 바다라는 이 공간이 숨쉬듯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이 익숙한 생활 양식 속에서 자라왔고요. 또 한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내는 이런 먼 미래에 대한 플랜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됐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참 많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고용 불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어떤 세대건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불안이라는 존재가 없었겠냐마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참 긴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각설하고요. 어쨌든 MBTI 얘기로 돌아가서 이 MBTI 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확실히 MZ세대들에게 이 MBTI라는 존재는 나랑 너 사이의 소통 방식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나를 알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 이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 MBTI라는 걸 맹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왜 이토록 젊은 세대가 MBTI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토닥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마지막 영상이 8월 23일이니까 5개월 만에 드리는 인사네요. 몇 달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채널은 MBTI만 다루는 채널은 아니지만요. 이 MBTI라는 척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MBTI 관련 영상은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준비 중인 영상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MBTI에 등장하는 4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 E와 I가 어떻게 다른지, S와 N은 어떻게 다른지, F와 T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P와 J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렇게 총 4편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MBTI에 대해서 좀 파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E는 인싸, I는 아싸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극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총 8개의 지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서로의 상성이 어떠한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 거고요. 기존에 연재 중이었던 ENFP가 바라본 땡땡땡땡 유형 영상도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유형에 대한 영상은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그 유형의 친구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형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2년이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저는 2023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안녕.